부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곳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부산에 간 한동훈, 이재명을 겨냥했나? 응급의료 특혜를 국민들이 보고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직접 하면서 헬기 이송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응급의료 특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게다가 또 재판 중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법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시절부터 계속 대립각을 세웠던 이재명 대표지만 재판 과정에도 재판 나가느라 지금 정신없고 시간 없는데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이 부산 방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지역 순회에 나서면서 이른바 맞춤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요 점에 주목하겠습니다. 광주에 갔을 때는 뭐라고 했죠? 광주 정말 여기서 이 국민의힘도 당선 한번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대구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라고 얘기했고 강원도 가서는 저희 아버지 춘고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박 2일로 간 부산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제가 여기 살았었어요. 부산에 여기 왔었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부산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 의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티셔츠를 입었어요. 어떤 티셔츠인가 하고 봤더니 숫자가 써 있어요. 1992, 1992. 저 1992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 1992는요, 1992년을 의미하는데요. 이 해가 부산 영고 프로야구팀인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해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민심을 겨냥해 한 위원장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정장 차림의 모습이었는데 어제 자갈치 시장에서는 좀 파격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면서 이 티셔츠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티셔츠 의미를 아는 일부 네티즌들은 한동훈의 디테일이라며 환호했고 이 티셔츠 판매 쇼핑몰에선 실시간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롯데자이언츠 팬이시고 부산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차재원 교수님. 예. 1992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산을 많은 사람들이 구도 부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구도라는 거니까 야구의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 부산 사람들은 야구의 도시가 아니라 야구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야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야구를 상당히 사랑하는 그 팬들이 열광적인 팬들을 갖고 있는 프로팀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엘로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LG, 롯데, 기아인데 기아 같은 경우는 혜태 타이거스 시절에 우승을 거의 밥 먹듯이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LG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우승을 오랫동안 못했는데 지난해 우승을 29년 만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롯데는 92년도에 우승하고 나서 31년 동안 우승을 못했으니까 지금 프로야구 구단 중에 우승하고 난 뒤에 가장 우승을 못한 해가 가장 긴 해, 가장 오래된 구단이 부산이라는 거죠. 팬은 그렇게 많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의 일종의 염원이죠.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노리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민심을 겨냥한 퍼펙트 10의 화살을 날린 것이 아닐까. 퍼펙트 10 아시죠? 예. 그러니까 10점을 때리고 만점. 아주 그 중앙에 그 정확하게. 카메라 앵글을 맞추는 예. 그 정도의 아주 그 디테일한 그런 행보인데 저는 사실은 1992도 있지만 어제 부산 민심을 겨냥한 문화 코드가
두 개 더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뭐냐면 앞서 그 화면에 나왔지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 예. 비프 광장이에요. 비프 광장. 비프가 뭐냐, 부산국제영화제거든요. 예.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의 행사 개최지는 해운대로 갔지만 원래 이 발상지가 남포동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 사람들은 저 광장을 보면 아,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면 부산 사람들 일종의 문화적 자부심인데 그거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뭐 거기서 뭐 먹었죠? 씨앗호떡 먹었잖아요. 저 지금 먹고 있는 네, 저것도. 씨앗호떡이 사실은 6.25 전쟁 과정에 이 부산으로 피난 온 그 피난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호떡을 만들어 먹을 때 견과류를 넣었거든요. 아, 원래 씨앗호떡이 부산에서 네, 시작... 부산 국제시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야, 진짜 부산 정서를 제대로 저격했다,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니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요. 물론 꼭 저 집만 뭐 맛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와, 저 집 대박 나겠는데요 앞으로. 자, 뭐 이런 정서, 요거 잠깐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 공감대라는 게 정치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건데 몇 가지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재훈 교수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퍼펙트 10 이 정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인데, 특히 부산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번 근무를 한 곳이에요. 그 주로 그 서울에서만 계속 검사 때도 근무를 했는데 부산지청에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부산지검에, 그다음에 나중에 또 자천돼서 부산고검에 또 그 근무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또 윤석열 총장이 내려와서 인사를 한 적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아마 부산에 대해서 그 각별한 인연이 있을 텐데, 어제 저 자리에 그 부산 쪽의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왔을 때보다, 박근혜 후보가 왔을 때보다 어제가 더 열광적이었다. 오호.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상당히 이 부산 민심이 그 전에 엑스포 그 유치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날 공교롭게 저기 갔어요. 맞춘 건 아니지만은 원래 일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부산대병원 패싱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부산의 민심이 좀 안 좋다 하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공교롭게 그 시점에 가서 퍼펙트 10을 쌓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볼러왔다고 봅니다. 짧게요. 이건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가지 않고 부산대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수술 받고 어제까지 계속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있었다면, 어차피 수술 경과에 똑같을 테니까 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다를 거 없으니까 어제까지 부산에 퇴원하지 않고 있었다가 어제 퇴원하고 언론에 뭐 부산대병원을 산책하면서 환자복 입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민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부산 시민들의 미안함이 있었을 때 가는 곳과 퇴원하고 갔다가 서울에서 퇴원하는 날 부산을 내려가는 곳, 이건 극명한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대비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부산대병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부산대병원의 의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호평을 하고 감사를 하고 호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TF까지 만들어서 지방 의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했으면은 그리고 2개의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의료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내가 실제로 여기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보니까 대단하다. 저도 수술 받았습니다. 네, 저도 받았습니다. 하면은 퍼펙트 10은 이재명이 쐈죠. 이재명 대표가 퍼펙트 10을 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서울로 가버리고 그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기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몫이 퍼펙트 10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는 결과가 나왔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시민들에게 한동훈 위원장 큰 절을 올렸는데 신발을 벗고 큰 절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이 부산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절할 때는 또 신발까지 벗고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고. 자, 이렇게 살펴보면 춘천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춘고 나오셨어요. 어머니 춘여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서와 딱딱 맞는 얘기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 양은경 기자. 네. 법무부 장관 시절 때도 쭉 지켜봤을 텐데 그때와 지금 좀 많이 달라졌나요? 네, 일단은 이제 법무부 장관 때는 사실 저렇게 바깥에 지방으로 다니는 행사 자체가 좀 많지를 않았어요. 네. 물론 그때도 이제 어떤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이를테면은 뭐 어떤 소년범들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안함을 표할 게 지금 우리 애가 아니라 당신네들이 그 피해자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변한 게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저 부산 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부산이어서 좋았다 이 얘기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때 이제 지금 2020년 1월에 부산으로 자천이 됐었어요. 예. 그 직전에 이제 대검 반부패부장, 그러니까 전국의 특수사를 총괄하는 그런 검사장으로 굉장히 일찍 승진을 했었죠. 그때. 옛날 특수부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 참모진으로 네. 있었는데 그때 조국 수사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실현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측근으로 있던 한동훈 그때 당시 이제 그 검사장이었죠. 검사장도 이제 자천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갔거든요. 부산 고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물론 직급은 똑같이 검사장이지만은 전국의 그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랑은 다르죠. 재벌들 수사 책임지는 사람과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로도 지금은 이제 검찰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 바닷가 산책하면서 밤에 사진 찍어서 본인한테 보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좌천이 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부산이어서 다행이다. 그 얘기 저기 맞는 얘기고 막 없는 얘기를 지어서 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산과는 또 그런 추억이 충북에 있을 때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도 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와 이제 대비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태어나는 날이었잖아요. 이러면서 한 사람은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그날 부산을 내려왔고 그날 작심한 듯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자, 헬기 이송 문제를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헬기 이송 문제야 그동안 저희 신통방통에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오늘자 동아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세비 전액을 반납받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아니, 그동안 뭐 재판받고 뭐하고 그래서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형이 금고 이상이 나왔으면 유죄였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본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겁니까? 본인 재판에 신경 쓴 겁니까? 뭐 이러면서 재판제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세비 전액을 반납한다. 이거 꽤 큰 건데 강제조항이란 말이에요. 네. 법안으로 만든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좀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세비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국회의원의 활동비 플러스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고요. 네. 상당히 됩니다. 액수가 한 달에 1,300에서 1,400 정도. 물론 이제 이게 뭐 본인이 다 개인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뭐 입법 활동비,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거 이제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 포함이 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영장이 발부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자체는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아직 4년 임기 다 채울 법한 분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장 최근의 사례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실형이 나왔었는데도 어쨌든 세비에 해당하는 돈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얘기를 한 게 금고형 이상 확정이 되면은 세비 전액을 반납을 한다. 그러니까 반납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안 받는다를 넘어서서 그동안 받은 돈도 다 토해낸다.
근데 그런 식의 그 법 개정을 이제 지금 발의를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거 하겠다. 총선에서 후보들한테 서약서 받겠다.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이 발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영리함이 저는 상당히 돋보이는 은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 병원으로 2,000원과 관련해서 응급의료 체제의 특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다 제3자의 여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던 그러한 그 정서의 연장에서 우리가 직접 비난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응급의료 체제의 문제들을 더 보완해서 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파지티브 공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네거티브가 아니고 파지티브 공세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다? 이런 거 상당히 영리한 저는 하나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걸 세비를 국고로 반납받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국민 정서하고는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이 사실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도 이걸 대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재판의 계류적인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따박따박 챙기는 부분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가서 이 공격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정치를 시작한 완전히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적합도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36대 36. 와, 동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상양자 대결에서 동률 나온 겁니다. 나머지 26%는 적합 후보 없음을 택했습니다. 예. 지역별로 지지세가 뚜렷하게 갈렸는데요. 인천과 경기, 호남에서는 이 대표가 한 위원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 지역구가 있기도 하고 인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낸 경기에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한 위원장은 영남 지역과 서울에서 이 대표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벤션 효과에 따른 중도층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동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죠.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이 여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시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법 적용의 예외는 없다. 그런데 이것은 총선용 악법이다. 그리고 국회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 때는 법 적용의 예외는 없다. 여기에 무게를 실었어요. 무게를 실어서 그러면은 총선용 악법이면은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실리는 무게는 마지막에 했던 국회 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국회를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 절차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니까 재의결을 하는 거죠. 재의결해서 3분의 2가 안 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일종의 이삭죽기, 낙천자를 겨냥을 해서 이걸 무기한 끌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신청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재의결되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 양곡법, 간호법 그리고 방송 3법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 최소 7일 내놓은 그 최장 17일 안에 다 재표결이 이루어졌어요. 재의결이 이루어졌는데 네, 다 의결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은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간섭법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다만 이것이 엉터리 같은 특검법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시각에서 볼 때는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지금 이야기했듯이 특별감찰관 이것은 이미 추천만 하면 되니까 특별감찰관을 하고 또 제2부속실을 부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계속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제2부속실 설치나 뭐 저기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로만 이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곧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첫 번째 킬러 문항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기존의 민주당의 정치적 문법이나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행보하고는 달리 다른 그런 부분의 차별화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 국민들을 시선에 지금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절차대로만 그냥 머무른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랬던 기대가 상당히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민우사잖아요. 그럼 국민을 무조건 국민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이 지금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럼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사 선택에서 본인이 가면 그때 국민의 뜻을 그에게 따라가지 않는다? 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이 비판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정치라는 건 상상력의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차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한동훈식의 정치적 상상력은 한동훈의 결단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